고영태 씨가 증인석에 앉았는데 두 사람이요. 정말 그야말로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설전을 벌이고 왔습니다. 먼저 백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고영태 씨의 어떤 말들을 보면 작심한 듯 하고 나왔다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사실 고영태 씨가 2달 동안 뭐 잠적했다라는 얘기까지 그런 말 있었는데 나왔죠. 이제 했잖아요. 나오면서 표정이 너무 굳어 있으니까 뭐 일부 뭐 분석하시는 분들은 고영태 씨가 너무 긴장했다. 네. 고영태 씨가 혹시 최순실을 좀 두려워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어제 뭐 들어가서는 고영태 씨는 정말 할 얘기를 다 하고 네. 오히려 최순실 씨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사실 고영태 씨 입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은 차고 넘치는 상황인데 최순실 씨가 하는 얘기는 그냥 말뿐입니다. 그러니까 배신감이나 그 말 그대로 고영태를 믿었는데 나에게 뒤통수를 때렸다는 그런 느낌으로 화를 내는 것일 뿐이지 이 공수 사실을 뒤집을 만한 어떠한 내용도 내놓지 못했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통 감정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영태 씨는 그 와중에도 그냥 자기 할 얘기는 전부 다 하고 최순실 씨가 하는 얘기도 전부 다 맞받아 쳤는데 사실 고영태 씨 얘기가 대부분 다 들이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최순실 씨는 오전에는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오후에는 고영태 씨와의 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사실 어제 넉다운이 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그 증인석에 앉았던 고영태 씨 그리고 피고인석에 앉았던 최순실 씨 간의 거리는 한 2m밖에 안 됐는데 시종일관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고영태를 막 째려봤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 딱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고영태가 들어오니까 고영태를 계속 쳐다보고 그다음에 앉아도 계속 쳐다보고 심지어 변호인 옆에 이제 이경재 변호사 있으니까 이제 뭐 증인신문 관련돼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얘기도 고영태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고영태 씨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근데 고영태 씨도 사실 민망한 상황이긴 하잖아요. 이게 지금 어쨌건 이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실 고영태 씨 입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제 처음으로 어제 대면을 한 겁니다. 어쨌건 과거에는 같이 일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영태 씨도 약간은 민망했던지 최순실을 이게 똑바로 쳐다보지는 않고 자기 할 얘기만 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제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송 의원님, 고영태 씨는 이 증인석에 앉았으니까 증인석은 이 재판부의 정면에 앉아 있던데 이 재판부만 바라보면서 내내 말을 했대요. 그런데 아무래도 옆에 한 2m 거리에 있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이 뇌리에 좀 신경이 쓰였는지 가끔 가다 마른 침을 꼴깍꼴깍 삼켰다고 합니다. 고영태 씨 입장에서는 여전히 최순실이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일까요? 아따가. 레이저가 막 쏘니까. 우리 팍팍 레이저 쏘면 아따가 이러니까 그 상황이죠. 뭐 자기는 담담하게 정인석에 앉았으니까 앞쪽만 보고 얘기했지만 왜 시선이 안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본인도 불편하기도 하고 전 나름대로 사실 두려운 것도 사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우리 백 변호사가 뭐 그 최순실은 증거에 대한 어떤 증명도 안 되면서 화만 냈다 한데 화를 낸 것도 제가 볼 때는 무작위로 화를 낸 게 아니라 굉장히 감정적이지만 동시에 계산된 화다. 왜 그러냐면은 핵심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고영태란 인간은 마약 전과가 있고 신용 불량자고 아주 신뢰할 수 없는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믿어서는 안 된다. 그걸 재판부에 간접적으로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뭐냐 하니까 이 사건 자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최순실하고 고영태의 불륜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라고 했는데 고영태라는 사람 자체가 그 불륜에 의해 시작이 됐는데 고영태라는 사람 자체가 나아가 많은 증언을 했지만 마약에 전과가 있고 신용 불량이고 이런 걸 보면 믿을 곳이 전혀 없다라는 고영태의 신뢰성과 신빙성을 아주 적극적으로 밑바닥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법정에서는요. 최순실의 변호인 측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먼저 최순실, 고영태 불륜설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청문회 당시 있었던 얘기 좀 들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경에 우연찮게 빌로밀로라는 가방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가방 좀 가지고 와서 좀 보여달라고 신상이 있으면. 그래서 그걸 보여주러 간 자리에 최순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가방만 보여주러 갔고 누가 누군지는 최순실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절대 그런 관계 아니었습니다. 네, 고영태 씨하고 최순실 씨하고 14년 말 정도에 둘이 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욕적인 말과 밑에 직원들을 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행위를 좀 많이 해서 그때부터 좀 아까 두 분이 싸워가지고 우리 차은택 씨한테 전화 왔다고 아까 진술이 있었는데 네. 뭐 선물을 준 걸 다 가져갔나요? 어떤 상황입니까? 아니 그때 저한테 강아지를 잠깐 정유라의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의 강아지를 잠깐만 맡아달라 했는데 제가 그 강아지를 네. 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도 이 재판 말미에 고영태 씨에게 직접 질문을 했고 또 최순실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당시 다소 고압적인 자세로 이 언론 보도에 따른 겁니다. 이경재 변호사도 공격적 질문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그 두 사람 불륜설 관련해서요. 지금 검찰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증인과 최순실의 불륜 관계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발단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검찰이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고영태 씨가 답변할 가치가 없다 생각하고 신경 쓰지도 않았다. 신성한 헌법재판소에서 역겹다. 인격적 모독을 하는 게 국가 원수의 변호인단이 할 말인지 한심할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륜설에 대해서 박 교수님. 네. 고영태 씨는 적극적으로 나는 그런 관계 아니다 하고 있는데 최순실 씨의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있는지 지금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네, 최순실 씨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얘기는 안 했죠. 이제 변호사 쪽에서 아주 인격 모독적으로 또 박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도 인격 모독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죠. 네. 이번 사건은 두 사람의 불륜 관계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말하면서 고영태 씨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직업이 뭐고 더럽다는 등등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근데 어제는 검찰 쪽에서 그 문제를 확인을 했어요. 네. 검찰에서 고영태 씨한테 그런 얘기를 했고 고영태 씨는 그와 관련해서는 사적인 문제다. 네. 그리고 그는 핵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아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이 나올 줄을 알고 고영태 씨도 그 얘기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을 좀 피했던 것 같아요. 핵심이 아니니까. 어제는 일단 고영태 씨는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네네. 지금 보면 고영태 씨도 어떻게 보면 백 변호사님 사전적 준비를 많이 하고 왔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답변하는 걸 보면요. 굉장히 지금 2달 동안 잠적해 있으면서 이게 헌재 재판의 증인으로 나가지 않는 건 상관없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 공판에 나오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두 개가 달라요. 여기에서는 검찰에서 고영태 씨가 여러 진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최순실 씨가 우리 증거로 동의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면 고영태 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판사는 고영태 씨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증거를 못 쓴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영태 씨는 여기는 무조건 나온다는 판단하에 검찰에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를 마친 것 같고요. 아까 그 송 의원님께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여기서 적재적소에 그 최순실 씨가 그래도 준비되고 계산된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도 좀 고영태 씨하고 불륜 얘기를 하는 것 이렇게 못 믿을 사람 입에서 나온 거니까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하고 싶은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공소 사실을 하나도 제대로 못 다퉈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심판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공소 그 관련된 탄핵 사유에 대해서 제대로 다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이걸 정치적으로 그냥 몰고 가는 걸 외에는 아무런 지금 이제 방법이 없어서 이러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공소 사실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건 재판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고영태 씨가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답변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질문을 끄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황 소장님, 예. 어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고영태 개인에 대해서 사생활을 아주 낱낱이 최순실 변호인 측이 낱낱이 파헤쳤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최순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고영태 너 신용불량자로 걸려 있어서 카드도 못 쓰고 통장 거래도 안 되지 않았나? 내가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 사무장을 직접 연결해서 해결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고영태 씨가 신용불량에 걸려본 적이 없다. 또 최순실 물어봅니다. 포스코에 갈 때 고민우라는 명함을 파서 갖고 개명을 하려고 법률사무소까지 갔는데 마약 전과 사실 나와서 못한 것 아니냐. 고영태 사실이 아니라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고영태 사생활을 낱낱이 파헤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 사건을 보면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나 최순실 측 변호인단이요. 설사 말입니다. 네. 마약을 한 적이 있고 전과가 있고 불륜이 있는 사람은 말을 하는 게 다 거짓말이다. 네. 라고 그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 사건에 한번 보십시오. 전직 비서실장을 했고 전직 문화체육부 장관을 했고 전직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고 이런 사람들 훌륭하고 많이 배우고 한국 최고의 엘리트 대학을 나오고 이런 사람들도 전혀 그런 적이 없다.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한 이야기가 다 거짓으로 나오는데 네. 아니 그런 사람들도 다 거짓말인데 네. 무슨 마약하고 불륜이 있고 뭐 그다음에 전과가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보다 더 거짓말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네. 한국에서 내놓을 만한 초엘리트들도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요. 네. 그래서 말의 진실성을 가지고 무슨 정관이 마약이니 불륜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네. 보고요. 그다음에 최순실 태도가 정말 이상해요. 네. 어제 최순실이 30일 날 법정에서 재판장한테 나도 직접 좀 묻게 해달라. 그래서 변호사가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은 묻게 해주겠다 해서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최순실이 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제 검찰이 불륜이냐고도 물었고 또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그렇게도 헌재에서 이야기했고 그렇다면 본인이 니하고 나하고 불륜 맞지 않냐고. 네. 그래서 네가 나한테 앙심을 품고 이러는 거냐고 이야기를 했어야죠. 네. 자기가 그 말을 못할 것 같으면 이제는 더 이상 남들이 네. 변호인단들이 이런 이야기를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네. 그러지 않습니까? 왜 남 시켜서 이야기합니까? 아하. 지금 뭐 최순실이 무슨 더 창피할 일이 뭐 있습니까? 네. 창피 당할 만큼 다 당했는데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문제 하나는 뭔가 하면요. 어제 그 무슨 이경재 변호사가 이야기했습니까? 최순실이 고영태 집에 가니까 그렇죠. 고영태는 없고 한 여성이 정유라 강아지를 강아지 안고 안고 있어서 있잖아요. 깜짝 놀랐다 하는데 그랬죠. 그 최순실이 왜 고영태가 젊은 남자고 여자가 있을 수 있지 왜 깜짝 놀랍니까? 그렇게 한다면 네. 당연히 최순실이 니 나하고 그런 불륜 관계인데 왜 다른 여자를 만나느냐고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요. 네. 당사자가 말 못하는 문제를 왜 변호인들이 나서서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불륜설은 이제는 더 이상 네. 이 사건에 의미가 없는 거고 네. 그다음에 잘난 사람들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게 지금 증명이 다 됐는데 무슨 전과인이 마약이니 신용불량자니 이런 이야기도 하지 말길 바랍니다. 네. 송 의원님. 그 최순실 이 불륜설은 최순실이 NCND 하는 거는 아주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백 변호사가 이게 법리적으로는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의 의미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게 네. 청와대 전략이죠, 이게. 청와대 네. 전략 자체는 이 모든 문제 국정농단이 사실은 최순실과 고영태의 불륜에서 시작된 사건이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우리는 그것만 파헤치면 사실은 네. 탄핵의 사유도 있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데 네. 그 포인트에 뭐가 중요하냐면 네. 이 얘기는 이경재 변호사, 다시 말하면 최순실의 변호사와 청와대의 대리인단들이 항상 대화를 하고 협력한다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네. 다시 말하면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한테 그 사실을 노골적으로 네가 불륜 관계다라고 인정하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네. 간접적으로 최소한 이걸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네. 네 재판에 별로 손해될 거 없다. 아하. 차라리 고영태에게는 흠집을 만드니까 조금 손해 보더라도 더 큰 흠집을 상대방에 내는 전략이 이거니까 인정도 하지도 말고 부인도 하지 말고 앉아 네. 있는 게 사실은 고영태에게 더 흠이 될 것이다 하는 전략에서 네.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최순실이가 거기에 대해서 입을 다문 거는 본인이 네.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변호사의 지침에 따라서 저는 대응을 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박 교수. 당초에 최순실 씨가 노승일 부장한테 핸드폰으로 독일에서 했던 녹취를 기억나시죠? 네네. 뭐
큰일 났네 하면서 했던 얘기가 네네.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네네. 자, 다시 말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최순실 씨나 또는 청와대나 또는 박 대통령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프레임 전략이에요. 네네. 법리적으로는 도움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도 법리적으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프레임을 이동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적인 관심을 어느 쪽으로 몰고 가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죠. 네. 자, 한번 봐보시죠. 네. 지금 최순실 씨 쪽에서 하고 있는 모든 내용의 핵심은 네. 고영태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증거를 할 때 이 증거가 잘못된 증거를 얘기할 때는 독수 독과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독이 든 나무에서 나는 모든 열매는 다 독이 들었다. 네. 고영태를 독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독이 든 나무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네. 거기서 고영태가 하는 모든 발언들은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없는 것이고 네. 국민들한테는 바로 이렇게 나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사건에 네. 지금 우리는 놀고 있는 거다. 네. 자,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 이 사건의 핵심은 여기 있는 거다. 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지지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한 전략으로 네. 지금 고영태 씨를 향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한 이렇게 줄로 보는 딱 거죠. 이걸 요약을 하면요. 그러시죠, 네네. 메시지를 다툴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예요. 그게 아. 답니다. 이거는 그게 다예요. 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지금 최순실 씨 측에서는 아예 그렇게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그 헌재 변론에서도 앞서 헌재 변론에서도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공판에서도 말고요. 앞서 오래전에 변론에 헌재 변론에서도 유흥업소이란 전력에 있는 사람의 발언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저희가 이 뉴스파이터 시간에도 공분한 적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유흥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거짓말하고 산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재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논리의 연장선상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고영태 씨가 증인석에 앉았는데 두 사람이요. 정말 그야말로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설전을 벌이고 왔습니다. 먼저 백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고영태 씨의 어떤 말들을 보면 작심한 듯 하고 나왔다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사실 고영태 씨가 2달 동안 뭐 잠적했다라는 얘기까지 그런 말 있었는데 나왔죠. 이제 네네. 출근했잖아요. 나오면서 표정이 너무 굳어 있으니까 뭐 일부 뭐 분석하시는 분들은 고영태 씨가 너무 긴장했다. 네. 고영태 씨가 혹시 최순실을 좀 두려워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어제 뭐 들어가서는 고영태 씨는 정말 할 얘기를 다 하고 네. 오히려 최순실 씨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네. 그 이유는 사실 고영태 씨 입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차고 넘치는 상황인데 최순실 씨가 하는 얘기는 그냥 말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배신감이나 그 말 그대로 고영태를 믿었는데 나에게 뒤통수를 때렸다는 그런 느낌으로 네. 화를 내는 것일 뿐이지 이 공수 사실을 뒤집을 만한 어떠한 내용도 내놓지 못했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통 감정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영태 씨는 그 와중에도 그냥 자기 할 얘기는 전부 다 하고 네. 최윤 씨가 하는 얘기도 전부 다 맞받아 쳤는데 네. 사실 고영태 씨가 대부분 다 들이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어제 최순실 씨는 오전에는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오후에는 고영태 씨와의 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사실 어제 넉다운이 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그 증인석에 앉았던 고영태 씨 그리고 피고인석에 앉았던 최순실 씨 간의 거리는 한 2m밖에 안 됐는데 네. 시종일관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고영태를 막 째려봤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 딱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고영태가 들어오니까 고영태를 계속 쳐다보고 그다음에 앉아도 계속 쳐다보고 심지어 변호인 옆에 이제 이경재 변호사 있으니까 이제 네. 뭐 증인신문 관련돼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얘기도 고영태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네. 고영태 씨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네. 근데 고영태 씨도 사실 민망한 상황이긴 하잖아요. 이게 지금 어쨌건 이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실 고영태 씨 입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제 처음으로 어제 대면을 한 겁니다. 어쨌건 과거에는 같이 일도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영태 씨도 약간은 민망했던지 아하. 최순실을 이게 똑바로 쳐다보지는 않고 아하. 자기 할 얘기만 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제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송 의원님, 네. 고영태 씨는 이 증인석에 앉았으니까 증인석은 이 재판부의 정면에 앉아 있던데 이 재판부만 바라보면서 내내 말을 했대요. 그런데 아무래도 옆에 한 2m 거리에 있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이 뇌리에 좀 신경이 쓰였는지
가끔 가다 마른 침을 꼴깍꼴깍 삼켰다고 합니다. 고영태 씨 입장에서는 여전히 최순실이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일까요? 아따가 레이저가 막 들어올 때마다 쏘니까. 아하, 네. 우리 팍팍 레이저 쏘면 아따가 이러니까 네네. 그 상황이죠. 뭐 자기는 담담하게 정인석에 앉았으니까 앞쪽만 보고 얘기했지만 네. 왜 시선이 안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본인도 불편하기도 하고 전 나름대로 사실 두려운 것도 사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우리 백 변호사가 뭐 그 최순실은 증거에 대한 어떤 증명도 안 되면서 네. 화만 냈다 한데 화를 낸 것도 제가 볼 때는 네. 무작위로 화를 낸 게 아니라 굉장히 감정적이지만 동시에 계산된 화다. 아하. 왜 그러냐면은 핵심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네. 고영태란 인간은 마약 전과가 있고 신용 불량자고 아주 신뢰할 수 없는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믿어서는 안 된다. 네. 그걸 재판부에 간접적으로 호소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뭐냐 하니까 네. 이 사건 자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네. 최순실하고 고영태의 불륜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라고 했는데 고영태라는 사람 자체가 그 불륜에 의해 시작이 됐는데 고영태라는 사람 자체가 나아가 많은 증언을 했지만 마약에 전과가 있고 네. 신용 불량이고 이런 걸 보면 믿을 곳이 전혀 없다라는 아하. 고영태의 신뢰성과 신빙성을 네. 아주 적극적으로 밑바닥에서부터 그 무너뜨리기 무너뜨리는 위한. 거기에 아하.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법정에서는요, 최순실의 변호인 측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먼저 최순실, 고영태 불륜설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청문회 당시 있었던 얘기 좀 들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경에 우연찮게 빌로밀로라는 가방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가방 좀 가지고 와서 좀 보여달라고 신상이 있으면. 그래서 그걸 보여주러 간 자리에 최순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가방만 보여주러